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설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아마 설왕설래 할 겁니다. 야, 대통합해야 돼. 그래도 좀 부족해도 함께 가야지. 잘하고 있는 거야. 지켜보자. 신의 한수도 그런 입장이지만 또 다른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되고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자리에는요.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전진당 대표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네,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네, 네, 지금 통합 작업 네. 예,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네, 보는데 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짜증이 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왜 짜증이 나면 저도 짜증이 나거든요. 예.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닌 것 같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짜증 나고 뭔가 찝찝하고 개운치 않고 이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원래 통합이라는 거는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혁신적인 통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이기는 통합. 응?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저는 지는 통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도 뭔가 찝찝하다. 개운치가 않고 힘도 안 나고 뭐 이렇게 기운이 빠진달까요? 왜 지는 통합으로 가고 있냐?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막 결합하면서 우리가 희망과 기대에 들떠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야 예, 되는데 사실 지금 계속 며칠째 한 몇 주째 지금 얘기하는 게 새로운 보수당하고의 통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하고의 통합은 복당이에요, 복당. 그러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아하. 네. 전진당은 복당은 아니죠. 그건 저희는 통합이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전진당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력들을 많이 통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젊은 세력이니까 예. 주로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력들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한국당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웰빙이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 웰빙이다, 귀족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약간 이렇게 보면 시원찮달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얌체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냐? 광화문에서 정말 열심히 그동안 투쟁해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각 곳에서 자기 각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양심 선언을 하고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아주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하고 맞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그동안 숨죽이면서 침묵하고 또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도망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마치 무슨 떴다방처럼 막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브로커들도 아니고. 예. 이게 뭔가 이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정말 문재인 정권하고 이 고통받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많이 싸워온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결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큰 전선을 이루고 그래서 전쟁이잖아요. 선거는 권력투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전쟁을 앞두고 진영을 이 대오를 정비를 하면서 진영이 쫙 갖춰지는 모습이 바로 통합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아, 정말 걱정인데요. 네. 뭐 신의 그래서 한수는 힘이 안 나죠. 뭐 그래도 힘이 안 나도 총선 이겨야 된다. 우리가 네. 뭉쳐야 된다. 예. 네. 함께 싸워줘야 된다. 네.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하고 이제 좀 전에 방송 전에 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 박형준 위원장이 광화문 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거부감. 편향돼 있어요. 예. 네, 편향돼 있어요. 또 왜냐하면 낮게 보고 있고. 네, 예, 좀 제가 볼 때 좀 폄하하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예. 또 약간 극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탄핵 직후에는 국민들이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수많은 어떤 가짜 뉴스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요. 예. 또 실제로 또 그때는 약간 일부 세력에 불과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나면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10월달 조국 사태 그렇죠. 일어난 네. 때부터 이 광화문 세력이라는 게 상당히 대중 정치 조직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중도적인 사람들도 반문 세력들은 광화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을 극우라든가 혹은 약간 수준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다. 맥이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치고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동안 헌신한 사람들은 예.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침묵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약간 좀 비겁하다 싶은 사람들이 막 금이 환영하니까 이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뭔가 개운치 않은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또 승리는 해야 되고 아니 이겨야 그래서 되고. 뭐냐 하면 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합하면 다 좋은 것 같아도 이 통합이 이기는 통합이어야 되는 거지 지는 통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새누리당 통합하면 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복당하는 사람들하고 통합만 딱 보면 이 도로 새누리당 통합 이거야말로 도로 새누리당 통합 아닙니까? 그러면 지는 통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유승민 세력을 받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복당이니까 다른 생산적인 통합을 막 활발하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서 박수를 막 치는 와중에 복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그리고 그 비중이 그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다 대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복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자. 그동안 좀 싫어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자. 우린 이제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묻어서 가야 이게 잘 넘어가는 건데 이게 또 순서도 잘못됐지만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처음에도 예를 들어서 유승민 세력이 그냥 조용히 왔으면 우리가 조건 없이 문재인 정권하고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열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왔으면 또 괜찮았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동안 한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 예. 한 2주 동안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건데 예. 근데 그 내용도 보면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내용 자체가 보면 무슨 삼원칙이다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볼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은요. 국민들이 건너게 해주는 거고 역사가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 책임 문제를 우리끼리 면책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고 민심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그걸 면책해 줘. 우리 이렇게 뚱땅뚱땅 하면서 면책하기로 하자? 그렇다고 면책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굉장히 모든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막연하게나마 정치적 의미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받아주는 행위 그다음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하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분을 굉장히 금이 환영하면서 영웅처럼 모시고 오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되냐 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잘한 것이었다. 그 정당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너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그런데 그렇게 예. 되면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그렇게 되면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세현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요소들이 그 해석을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결론이 나는구나. 자기들 내부에서.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나와서 표를 주세요라고 하면 표를
줘야 되는 건가라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나오면 안 돼요.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은 유승민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그 행동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첫째, 그럼 탄핵이 정당한 것이었냐라고 우리가 꼭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논쟁을 막 벌이는 것이 시기상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마땅치는 않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워낙 못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 박근혜 정권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야, 이거 아닌데? 라고 많이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보수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단지 그거를 인정하자니 좀 창피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뜻에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요즘에 이제 대세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의미가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과했다 이거죠. 이게 뭔가 좀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때 저 새누리당 의원들도 문제가 많았다. 뭐 친박 비박 다 문제가 있다. 지금 보니까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그렇죠. 지금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이 결론이 나는 상황은 민심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통합을.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하는 것은 좋은데 통합의 순서와 방식,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우선 뭐냐면 광화문에서 투쟁한 세력들부터 껴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순위죠. 가장 큰 공로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일순위죠. 간에 가장 큰 공로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세련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련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뭐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전부 다 정치를 다 나가서 출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운동을 세련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정권과 맞아요. 싸워가는데 몸도 부닥치고 아스팔트에서 하는 건데 거리 구호도 정치 아닙니까? 외치고 그렇습니다. 과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 세련되게 합니까? 그러니까. 앉아갖고 양복 딱 빼입고 말이죠. 칼 잡고 멋있게 앉아갖고 뭐 할 수는 귀족처럼 없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해서 나갈 선수들을 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저는 통합 과정에서 껴안고 그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달라져야 할 보수정당, 통합신당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 다 빼놓고 갑자기 그동안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혹은 침묵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면서 통합신당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 이게 정통성을 절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의 권력의 정통성, 특히 보수 진영의 권력의 정통성은 투쟁에 있습니다. 투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정통성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물론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공천도 주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한 사람들 또는 폭로한 사람들, 양심 선언한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문재인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해야 한다. 한 3분의 1 내지 반은 차지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전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스펙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내세울 만한 사람들 그 다음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정치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웰빙과 귀족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얌체 같다, 뭐 얄밉다, 뭐 또는 가식적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회는 사실은 이 유럽으로 보자면 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원. 유럽의 그렇죠. 옛날 뭐 18세기, 19세기를 보자면 귀족 정치 상원이 아니고 그 평민들이 주로 평민들을 대변하는 하원 정치를 상정하고 우리는 국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했을 때 존경할 정도가 되려면
일반 평범한 국민을 잘 대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특히 세보당은 가장 심하죠. 완전히 어떤 귀족 계급을 보는 듯해요. 특히 유승민. 네. 아버지부터 그렇죠. 자신까지 네. 그리고 거의 절대 칠선이잖아요. 절대 광화문 같은 데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절대 농성장 같은 데는 안 나오고, 그리고 절대 문재인은 까지 않고. 네.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저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 때 사실은 약간은 대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대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승민 의원이 설사 만약 그때 탄핵을 주동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동안 자기가 굉장히 진정성 있게 투쟁을 하고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을 했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그동안 침묵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즐겼죠. 예. 그리고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좌파들이 유승민을 까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당을 분열시키기에 좋으니까 오히려 많이 띄워줬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띄워주고. 그렇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 된 뒤에도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득권이고 웰빙이고 예. 그러면서 적폐 대상이죠. 당신들이 사실은. 진짜 보수다 막 이러면서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한때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방선거 때 우리 지역구를 왔었는데 예.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데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주로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딱 봤더니 정의당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표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찍으실 거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고요. 안 찍죠. 안 찍죠. 그러니까 막 박수 치는 거죠. 저게 적은 나의 편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통합했을 때 더 떨어진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혹시 역선택 아니냐 두려우니까. 그러나 역선택이라고 보기에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함된다면 지지자들도 네. 대통합하는데 재수없는 유승민 들어와? 얘가 미래의 대통령이야? 얘가 리더야? 이러한 반감도 거기에 표현된 게 아니냐 싶은데요. 이제 비대위로 간 셈이죠, 사실은. 예, 네. 완전히 비대위로 간 셈이고,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지도부예요. 그런데 이제 공천 심사 과정은 독립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공천 이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이 공천의 방향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 정무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도부가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공천의 방향은 전략적으로 이거다라고 지도부가 확정을 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관위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지도부가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심사하는 실무적인 것을 공관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공관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되고 사실은 공천 자체에 손을 띈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이 공천의 이 방향이 과연 일반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나 한국당의 주인인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천의 방향이 만약에 자 이번에는 중도 실용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의 노선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는 그래서 중도 실용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그리고 너무 투쟁력이 강한 사람들은 극우기 때문에 빼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거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거나 할 때 예. 당대표가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그것을 그리고
적어도 당 대표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선출된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지 그 노선은 공관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뭔가 공관위하고 그렇다고 공관위한테 막 지도부가 간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조화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좀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심전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막 부딪히고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과연 원활하게 되겠나.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 새로운 보수당 그러니까 유승민 쪽하고 이 통합하는 문제도 사실은 원래 통합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 정치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쇄신한다. 라는 거하고 지금 동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부딪히고 갈등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래서 탄핵의 정당성 인정해 버리면서 나는 선거를 나가는데 나는 소멸돼야 마땅하다는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되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렇죠.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보니까 공관위하고도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중심을 잡고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냐. 도대체 목표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 우리가 선거를 한다. 총선. 그러면 자 총선에서 공천을 하는데 이 공천의 목표는 뭐냐?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하는데 이 통합의 목표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정치잖아요. 정치는 네. 메시지가 중요하거든.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도 하고 철회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할 때 어떻게 통합하느냐, 누구와 통합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무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쪽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이 나오고 언론 플레이가 막 난무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뭐 지분이니 그 다음에 뭐 무슨 자리니 막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구태 정치의 어떤 표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결국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니까 이 성격 자체가 이 통합의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통합의 메시지라는 건 첫 번째 이제 화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이 혁신이니까 이제 세력 교체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교체하는 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싸우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확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새로운 보수당이 계속 문제 제기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막 계속 시비를 걸고 하면서 사실은 화해를 보여주면서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는 통합은 물 건너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다 조율이 끝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화해라는 메시지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갈등만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이 통합은 굳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 교체, 혁신 통합 이 메시지를 보여주려면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새로운 세력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시민사회 세력일 수도 있고 기존의 한국당에 없던 세력들이 어떤 수혈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도외시 해버렸어요. 새로운 보수당이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전진당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세력도 있고 또 많은 다른 이제 양심적인 민주 세력이나 양심적인 자유 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 장기표 그냥 선생 같은 경우, 예, 그렇죠. 민주 세력을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장기표 선생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돼버렸고 왜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굉장히 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진당도 그렇고 장기표 선생도 그렇고 아하. 이게 지금 이기는 통합이냐라는 어떤 그 그러니까 이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통합이 아니라 이 새보수당과의 그냥 합당 이거로 끝나버렸어요. 복당이죠, 예, 복당. 복당으로 끝나버렸다. 그런 게 이제 뭐 아쉬운 그것조차도 부분이에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조차. 그러면 이제 예. 참 큰 그것도 낭패죠. 이제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과연 들어줄 수 있냐.
그냥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그들을 공동대표나 리더로 한국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지휘하는 선거를 기분 좋게 박수 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선거는 정서가 중요하거든. 정서. 마음이 중요해.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했던 게 도장 들고 튀고 서로 싸우고 아우 저런 사람들 왜 찍어? 라는 마음이 모여지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안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투표장에 안 가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투표장으로 안 나가게 만들어버리면 나라 망가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막 하고 싶은데 예. 막 도와주고 싶고 막 통합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이 뭐 도저히 이거는 자신들이 존경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승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키지 않은 상황이 막 되는 맞아요. 거고 이게 마음하고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당사자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이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요. 험지 출마를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제가 냉정하게 지금 상황 판을 봤을 때 어떤 개인의 경쟁력 가지고 이 험지에 가서 수도권의 험지에 가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만약에 보수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상승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험지에 가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게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험지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뭔가가 계속 깔아앉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게 막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깔아앉는 걸 상승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개인들한테 험지를 가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갈수록 지금 선거가 어떻게 돼가냐면요. 갈수록 선거가 어떤 이 전쟁처럼 돼가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갈수록 선거가 이 어떤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와 이런 정보의 정보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정보가 굉장히 빨리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뭐 토박이라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래갖고 당선돼. 이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이런 게 아니라 큰 선거의 바람과 프레임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프레임에서.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이기는 집단이 완전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되는 이런 선거거든요. 지난번에 지방선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결집시키는 집단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으면 야당이 이기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질이 멸렬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서로 투닥거리면서 갈등 일으키고 이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결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전쟁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검투 시합이라든가 축구 시합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쉬울 텐데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약체일 수도 있어요. 여당에 비하면 약체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여러 세력이 연합하면서 힘을 합하면 이게 세지겠죠. 그런데 이게 연합을 하려면 힘을 합해야 되지만 힘을 합한다고 연합한다고 해놓고 이 안에서 서로 사이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럼 연합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정신적 결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내에서 방송하기 요즘 힘들어요. 선거는 이겨야 되고 무조건 결집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결집이 마음이 결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 얘기는. 안 가더라도 그냥 결집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진정성 있는 방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뭔가 신이 안 나죠. 신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게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네. 대안이
이 공관위부터 조금 삐그덕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에 광화문 세력 또 더 범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지든지 조금 더 아니면 이걸 어차피 뭐 보수 대통합하면 신당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 공관위는 해체를 하고 다시 세우든지. 근데 또 뭐 일부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다,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세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억지로 통합을 했는데 이 어떤 지지층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면 그분들이 통합을 해도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반감이 커지면 그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반감이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돼요. 이쪽 통합은. 그리고 나중에 해야 돼요. 나중에. 예, 먼저 하면 안 됩니다. 통합 프레임 자체가 복당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산적인 통합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인 통합은 어느 쪽이냐? 시민사회하고 통합하는 거랑 그다음 전진당 같은 젊은 세력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그리고 한국당의 기존 뭐 예를 약점 그러니까 너무 웰빙 귀족 정당이다. 그리고 너무 투쟁력이 약하다. 너무 노회하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결합해서 이것을 정치 교체로 가는 정치 세력의 교체로 가는 이런 좀 생산적인 통합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하든가 아니면 사실 안 해도 연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쵸.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나을 수도 수도 있어요. 예, 솔직히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서로 감정이 지금 나빠져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싸워요. 선거하면서. 공천하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내 싸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선거 끝나고도 또 싸워요. 또 싸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통합하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간에 그들도 권력을 차지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분 많이 챙겨줘야 돼. 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들의 만약에 그것을 잘못해서 민심하고 다르게 들어주게 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민심하고 괴리됐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그들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응? 단지 이제 몇 프로 나오니까 그거라도 합하자 이런 거지. 그러면 민심이 그들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데 특히 보수층에서 그러면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분을 막 챙겨주게 되면 나중에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가게 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저는 처음에 통합 시작할 때는 그냥 순조롭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박수 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막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오만 걸 다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아주 놀랍게도 뭐 유승민이 뭐 지도자로 온다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고 그게 언론 플레이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거를 그냥 끌려온 것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실망도 밑바닥에서 굉장히 커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내부의 어떤 황 대표에 대한 지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오면서 지금 10%대가 안 되죠. 한 그쵸, 자릿수로 한 떨어졌죠. 7% 9%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앞에 이제 앞장서는 장수가 인기가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따라가야지. 근데, 예. 너 뭐니?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 전쟁은 힘든 거거든요. 이기기.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전쟁하고 비슷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축구 시합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중도 실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갑자기 어느 날 한국당이 중도 실용을 한다고 뜬금없이 좌파적인 정책을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런 안 믿죠. 쟤네들 표를 위해서 별짓을 다 내 이럴 거라고요. 아니 사실상 저는 좀 이상해하는 게 뭐 유승민 같은 경우, 하태경 같은 경우, 그 지금 세보수당에 있는 인물들, 예, 물론 정운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네. 호남에서 당선된 분이니까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네. 본다면 과거 새누리당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있을 때 선거 폭망한 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들 있을 때 선거가 폭망한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합쳤다고 해서 뭐 새로운 시너지가 날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진짜 다른 세력, 그래, 안철수를 포용한다. 얘는 어릴 때부터 따로 갔으니까. 그러면 뭐 다른 그 얘기지만 이제 새로운 세력을 포용할 땐 좀 다르죠. 예. 저희 전진당도 그렇고 시민사회 세력도 그렇고 뭐 안철수도 그렇고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 있던 사람들이 나갔는데 갑자기 뭐 그럼 그 전에 한 자유한국당이 뭐 중도가 있어갖고 뭐 선거를 승리했다 모르지만 그때 폭망한 선거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중도가 되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이제 중도 성향의 전문 변호사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갑자기 엄청나게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에서 성공하려면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 아 그리고 막 까고. 네, 네. 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사실 중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저야말로 중도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보수 그 우파적인 시각이 굉장히 저는 관점이 뚜렷하지만 그러나 이 태도에 있어서 제가 중도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근데 이 중도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이해할 때는 균형을 의미해요. 균형. 균형. 그러면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왼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걸 막 비판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악을 쓰고 이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회가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 그래서 또 부작용이 막 생겨. 그럼 그때는 야, 좀 좌클릭도 좀 하자. 이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경제도 경제 원리도 완전 사회주의 물들었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정말 선진국 중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남미 수준이 지금. 그리고 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히 북한 문제나 이런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나 안보에 대한 국익에 대한 기본 전략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건 좌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세게 싸우는 게 중도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 잘못 착각하는 게 이제 어중간하게 싸우면 중도인 줄 알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싸우는 건 중도가 아니고요. 기회주의라고 기회주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겁하다든가 이런 거지. 이거 중도는 어중간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 중간에 이렇게 균형에서 이탈해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세게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자기가 중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 당이 어려워지니까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중도라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좌파들이 이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언론들이 막 까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용하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세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건 통합이 아니죠. 되는 순간 아마 엄청난 비판이 또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탄핵과 여러 가지에 대한 세탁 문제도 있지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탄핵된 정당이라는 건 심판된 정당이란 뜻인데 이게 진짜 그래서 한국당을 그대로 가지고는 이게 선거를 이길 수가 없고 그 프레임 때문에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신당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탄핵된 정당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함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 뒷발로 차고 나간다고 해서 침몰하는 배에서 막판에 탈출한다고 해서 그 침몰의 책임이 자기는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책임이 있고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개혁 보수냐. 저는 개혁 보수라는 프레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래서 뭐가 개혁이란 말이냐. 그러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나가갖고 밖에서 막 문재인 비판도 안 하고 숨어갖고 잘 막 먹고 잘 그러면 지내는데 그게 개혁 사람들인데.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것은 민주당에서 자기들 공수처 하면서 검찰 개혁이다. 자기들은 개혁 정부다라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좀 이렇게 사실은 복당이니까 좀 너무 크게 분란을 일으켜봤자 자신들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손을 잡고 우리가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타도해야 된다. 이 뜻에 우리는 동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자.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싸우자. 지금 뭐 자기들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이렇게 뭐 불출마를 한다든가 그렇죠. 백의 종군을 해주시면 그러면 좀 이게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합 자체는 저는 새로운 세력과의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세력 교체를 위한 통합을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물이 막 들어오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 시민사회 세력이 들어오고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만 싸울 게 아니라 안에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핍박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동안 밖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양심 선언한 그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막 이런 폭로하신 분들, 그런 핍박받으신 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때 김혜령 기자가 또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막 그런 분들이 막 들어와서 막 앞장서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극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오히려 제가 볼 때 중도에 가깝거든요.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럼요.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국민들한테 아주 나서 세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그때 핍박을 받았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괴롭습니까? 그리고 제3신도시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아주 그냥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집값 폭락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분들이 투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건 어차피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아야 해결을 하니까 자 그럼 함께 통합을 합시다 해서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통합을 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전진당 같이 젊은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면요 이거는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선거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지가 이게 그렇죠. 투지가 막 불타오르잖아요. 야 이제 쟤네들 우리가 이렇게 진영이 짜여지는 거 보니까 전쟁 한번 벌여도 되겠다. 한판 붙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쪽도 세보당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도 백의종군 하면서 그러면서 또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면 또 이쪽에서는 또 악수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가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도 실용 이런 거 다 보면 그냥 현학적인 얘기고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얼마나 불붙이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막 부글부글 하는데 지금 한국당이 시원찮으니까 지지를 안 하잖아요. 응? 그다음에 뭔가 찝찝하고 그러면 이 부글부글 할 때 통합하면서 새로운 세력 막 들어오면서 신당 딱 되면서 진영이 딱 갖춰지면서 쟤네들을 보니까 야 쟤네들을 막 찍어주면 문재인 정권을 혼낼 것 같아. 그러면요 중도고 뭐고 간에 그냥 찍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전진당도 좀 막바지 스퍼트를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국당하고 당대당 협의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광화문 세력 광화문에서 투쟁한 세력들 이런 분들 아까 민생 또 반문 세력들 그래서 반문 투쟁 세력들을 우리가 다 같이 연대를 하자 연합을 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합신당의 모체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한국당도 함께하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민추협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형태로 한번 해가지고 우리의 대대적인 반문 선거를 한번 해보자. 저희가 그렇게 저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 움직임에. 아주, 네,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네.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지지자나 우리 보수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좀 우리가 많이 모자라더라도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보수당 쪽도 이제 좀 이렇게 화해의 정신으로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요. 반문 투쟁하는데 그냥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차이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새보수당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갖고 새보수당도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뭐가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낡았는데 이제 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반성하면서 통합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예. 맥주 한잔 하자고 하는데도 거들먹거린다면 그건 좀 그렇죠, 여러분들. 예. 어쨌건 말이죠. 광화문 세력도 있고요. 전진당도 있고요. 또 장기표 대표님도 계시고 또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젊은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아우러야지 선거에 승리하는데 이런 건 다 빼놓고 나 같은 사람들, 배신자들, 예. 그리고 웰빙 기회주의자들 여기에 목을 메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공천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 혁신, 공천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보이고 말이죠. 예. 공천위원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가든지 아니면 말이죠 새롭게 깨부시고 다시 만들든지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도장 들고 나르샤 또 나오면요 이제 대한민국 망가집니다. 예. 지금이라도 말이죠 모든 걸 버리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한민국 살리는 방향에서 투쟁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필승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명절에는요 예, 이게 다 배탈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진짜 이 네, 말씀 한번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너무 지금 예, 너무 막- 이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있으세요. 죄송해요. 네. 예.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날 그래도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 세대 교체 정당 그리고 보수의 혁신을 이뤄낼 정당 전진당에게 응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진당. 예. 인사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 전진당. 전진하잖아요.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광화문에서도 많이 투쟁하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요. 대표네요. 이현주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싸운 분도 빠지고 예. 또 아스팔트에서 투쟁하신 분도 빠지고 국회 내에서 쓴소리 하면서 말이죠. 언론에 그냥 문재인 제일 많이 까는 예, 이현주 의원의 역할도 이렇게 쭉 빠지고 하니까 맥이 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예. 황교안 대표님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죠. 빨리 방향을 좀 살짝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꾸지 못하면은 그래도 안에다가 광화문 세력의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반발이 만만치 않으면 내부에 혼란이 많아지면 선거 이길 수 없죠. 전쟁 나가는데 안에서 싸우다 끝날 판입니다. 잘해서 빨리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